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 사연 채널은 저희 엄마가 자주 듣는 채널이었어요. 그러기에 저도 가끔은 같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겪은 일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30살이 넘어서 받은 첫 소개팅에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 저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 역시 취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는 저처럼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야는 달랐지만 연구원이라는 직원에 같아 그런가 통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직을 한 번 하는 바람에 본가에서 출퇴근하지 못했고 따로 자취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남편 역시 본가는 천안이었고 저처럼 회사 근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죠. 남편이랑 1년 정도 만나오다가 둘 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기에 결혼해서 살림을 합치자는 말이 나왔고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께도 결혼에 대해 말씀드리니 오히려 잘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려야 하더니 한 번은 저희 집으로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강남에 본가가 있었냐고 하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많은 집 딸이냐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강남도 사람 사는 곳이고 저희는 비싼 동네는 아니었기에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상근내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김칫국을 마셨는지 은근히 바라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저희 아들이 그러는데 꽤 좋은 동네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수준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는 나름 챙길 텐데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니 저희는 기대해도 되겠죠? 기대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희 똑같이 할 거라 기대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너는 어른들 얘기하는데 얼마나 지원해 주시는지에 따라서 너희 생활이 달라지는데 부모님이 챙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결혼 준비하기 전부터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지원해 주시는 만큼 친정에 도움받을 거고요. 부모님이 더 챙겨주신다고 해도 제가 거절할 거예요. 상근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 말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에 여유가 있으니 내심 챙겨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린 대로 시어머니가 8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기에 저희 부모님께도 8천만 원 지원받아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도 진짜 친정에서 8천만 원만 지원해 준다니 라고 몇 번을 물어보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식 들어가기 전에도 자기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며 얼마까지 지원받았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는 와중에서 신부 대기실로 오셔서는 친정이 강남에 있는데 설마 우리랑 똑같이 하겠어?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순간 남편이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남편이 그만하라는 말을 몇 번 하긴 했지만 이렇게 화난 말투로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이런 남편의 모습에 시어머니도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냥 물어보지도 못하냐고 하시고는 당황하며 자리를 피하셨어요. 결혼식을 하는 도중 친구들이 저를 보며 천하장사가 어떻게 이렇게 여자가 됐냐고 하며 까르르 웃는데 그 모습에 예전 생각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저를 직접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제 별명이 천하장사일까 싶으실 거예요. 저는 키도 160밖에 안 되고 몸무게는 42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별명이 천하장사인 거에는 남동생 덕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저희 남동생은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셨기에 저는 몸이 불편한 동생을 챙겨야 됐기에 휠체어도 번쩍번쩍 들고
동생도 번쩍번쩍 안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어깨에 힘을 붙일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남동생이 저보다 어리기도 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 난 이후부터는 저를 볼 때마다 천하장사라고 부르곤 했었죠. 남자친구들은 자기랑 팔씨름해 보자고 했고 여자친구들은 저에게 와서 누가 괴롭힌다고 하면서 이른 적도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다른 친구들처럼 예쁘게 치마 입고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수다 떨며 집에 가고 싶은데 저는 매번 동생을 챙겨야 됐기에 이런 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동생이 믿기도 하고 그냥 두고 다니까 싶은 나쁜 생각도 했었지만 커가면서 이런 동생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동생 도움을 받을 때도 많아서 저희는 우애 좋은 남매로 자라게 됐죠.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셨기 때문에 남동생이 휠체어를 타니고 다녔음에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고 남동생이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저희는 조금 무리해서 강남으로 이사 가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남동생 혼자 자취를 해도 되는데 부모님 마음은 편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퇴직금은 물론 어머니 퇴직금도 중간 정산 받으시고 대출도 받아서 강남으로 온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는 깔끔하게 반방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러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냉랭하게 저를 대하셨어요. 너는 왜 네 동생 다리 불편하단 소리는 안 했냐? 네, 그걸 어머니한테 해야 돼요. 제 동생이 몸 불편한 거랑 어머님이랑 상관해질 게 있나요? 어쩐지 강남에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째째하게 지원해주나 했어. 그거 다 네 동생이 가져간 거야. 너 남동생 때문에 제대로 지원도 못 받은 거 아니야? 여태까지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래서 상견례 자리에 동생을 안 데리고 왔구먼. 어렸을 때도 동생한테만 돈이 다 들어간 거 아닌지 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동생 그날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못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같이 오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저 동생 때문에 지원 못 받은 적 없어요. 그게 아니라 괜히 말 넣을 것 같으니까 부족한 거겠지. 남동생 때문에 결혼 지원도 넉넉하게 못 받고 이게 뭐니? 제 남동생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결혼에 지정을 준 것도 아니었고 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남동생한테 돈이 들어가야 해서 제가 못 받을 건 없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남동생 얘기를 하며 이래서 지원을 못 받았네. 나중에 결혼해서 너희들이 사돈 총각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제 동생은 운전을 할 수도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 동생을 알지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계속 제 동생을 걸고 넘어지는데 더 이상은 들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벌떡 일어나 한마디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식도 다 올려놓고 갑자기 무슨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니. 제 동생 몸 불편한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제 앞에서 동생한테 돈 들어가서 지원 못 받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돈도 나시는 분한테 오시면서 어머님 할 자신이 없네요. 그리고 제 동생이 지원에 더 많이 받은 게 뭐가 어때서요?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 왜 그래.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냥 네가 섭섭할까봐 그렇게 말한 거지. 솔직히 너도 속으로는 부모님 원망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섭섭하다고 한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 하나도 안 섭섭해요. 부모님이 동생한테 모든 재산을 주신다고 해도 저는 하나도 안 섭섭하다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제 동생 얘기 꺼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제 동생 가지고 왈구왈부 하시면 저 이 사람이랑 당장 이혼할 거예요. 대부분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 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인다고 하기도 했었어요.
저도 넘길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시댁에 잘 보이자 싶은 마음에 불편해도 오지만 넘겼을 거예요. 근데 이건 넘기고 말고 할 것도 아니었고 벌써부터 이러는데 결혼 생활이 훤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이런 말씀하시면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를 달래시면서 알겠다고 자기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면 사과하셨어요. 남편도 옆에서 시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또 한 번 그러면 정말 가만히 안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가 제 동생 얘기를 꺼내며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종종 저에게 툴툴거렸습니다. 누가 보면 시댁에서 많이 해준 것 때문에 그럴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댁에서 많이 해줬으니 친정에도 바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딱히 뭘 많이 해준 것도 아니었고 학벌이나 직급이나 제가 남편보다 처지는 것도 없었기에 시어머니는 나름 저에게 대한 불만이 있으셨지만 어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또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사돈총각 결혼한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아니 어떤 여자가 결혼한다고 나선 거야? 시어머니는 진짜로 사돈총각이 결혼하는 게 맞냐? 어떤 여자가 결혼하는 거냐? 그 여자도 몸이 불편한 거 아니냐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비아냥 섞인 말에 기분이 상하기도 했어요. 제 동생이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번듯한 직장까지 잡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결혼하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다리가 불편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동생과 결혼한다는 사람이 생겼고 전 몰랐는데 둘이서 몰래 교제한 지 꽤 됐더라고요. 이제는 둘 다 결혼하고 싶어서 저희에게 소개해 준 것이었어요. 어쨌든 동생에게는 좋은 일이었기에 더 의수되며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동생도 저희처럼 직장에서 만났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였는데 몇 번 따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통했나 보더라고요. 여자가 대단하네. 여자가 어려. 결혼한다고 하는 여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연애야 그렇다 쳐도 결혼은 그쪽 집안에서도 얼씨구나 하진 않았을 텐데. 여자가 2살 많아요. 예전에야 남자들이 나이가 많았지. 요즘에는 여자들이 나이 많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럼 그렇지. 여자가 연상이라 결혼이 급했나 보네. 홍기 다 찼는데 누구라도 결혼한다고 하면 냉큼해야지. 근데 신혼집은 어디로 왔는데? 너희 친정에서는 얼마나 해준다니? 아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더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땐 네가 먼저 나서서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알겠지? 시어머니는 제 남동생이 결혼한다는 소리에 신기해하면서도 혹시나 친정대선을 아들이란 이유로 많이 가져갈까봐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을까봐 곤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돈을 적게 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자 쪽 집안이 저희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 동생을 좋게 보셨는지 이것저것 많이 챙겨준 덕분에 저희 집에서는 저와 비슷하게 지원받고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너한테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일에 신경 꺼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듣기 좋은 관심도 한두 번이지 이건 속 끊는 관심을 매번 보이니 더 이상은 저도 참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혼 소리를 한 것도 있어 그런가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시면서 또다시 너희가 손해볼까 그랬다고 하며 월버무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당신 엄마한테 말 좀 예쁘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쏴붙이듯이 말을 해야 돼. 엄마가 저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는 거잖아. 그럼 이왕 관심 가져주실 바에 축의금이나 넉넉하게 달라고 해. 그리고 그게 관심이니? 나는 사람 놀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던데. 솔직히 당신도 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놀랐잖아.
왜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이상한 여자 아닌가 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엄마도 그래서 그런 거지. 나는 내 동생 일이잖아. 근데 어머님은 며느리 동생한테까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런 관심 사양하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한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으면 당신이 중간에서 제대로 행동해. 예전에는 잽촌을 들어주면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효자가 된 건지 시어머니 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남촌의 태도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됐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 뒤 제 동생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제 동생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IT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새로 출시한 게임이 망해서 회사가 없어지고 말았죠. 그때 모든 직원들이 정리해고 당하게 되면서 동생이 불안해하긴 했는데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 동생이 더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미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올케는 자기가 돈 벌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결혼을 그대로 진행할 거라고 했어요. 올케의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지만 제 동생은 사기가 많이 꺾였는지 힘들어했습니다. 종종 제가 시간이 날 때 친정에 가서 동생한테 그런 일도 있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아는 사람을 통해 괜찮은 회사들을 알아봐줬어요. 저희 동생도 서울에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고 경력도 꽤 됐거든요. 이번에 돌아갔던 회사 역시 스카우트가 돼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들어간 거라 마음만 먹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생은 컴퓨터만 만지는 거에 지친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이제는 컴퓨터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며 의욕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케도 동생이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니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동생이 게임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해서 몸이 많이 상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좋았지만 보람이라도 있었을 텐데 잘 안 돼서 회사에서 쫓겨나니 의욕이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일을 어쩌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케랑 같이 음식점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다른 사람들과 같았다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음식점 안에서도 편하게 움직일 수 없을 텐데 가능할까 싶었어요. 근데 도시락집이기도 하고 미리 주문을 받는 시스템으로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케는 친정에 원래 음식점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분점을 차릴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홀에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는 곳이다 보니 포장을 주로 하는 곳이 낫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식점을 하기로 한 날부터 동생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걱정할 한시름도 올 수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관심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컴퓨터 직장 다니는 거야. 어차피 앉아만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사돈총각이 무슨 음식점을 한다고 그래. 거기서 카운터만 보려고 앉아있는 거야. 다른 일은 안 하고. 어차피 손님들 받는 홀식당이 아니라 도시락이나 주로 포장으로 할 것 같아서 동생이 사람들을 응대하거나 홍보 같은 거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컴퓨터는 질색이라고 하더니 결국 컴퓨터로 일해야 되는 거네. 아이고, 괜히 식당 차린다고 해서 와이프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자들 인생이 두레박 인생이라고 하잖아.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그 여자의 친정에서도 골치가 아프겠다. 그래서 결혼은 그대로 하는 거고. 네, 결혼 예정대로 할 생각이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넌 얼마나 다행이니?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나서 그럴 걱정이 없잖아. 그럴 걱정이 왜 없어요? 저희도 회사 다니는데 회사 망해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 저희들 별 수 있겠어요? 그날로 백수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내보내도 우리 아들은 안 내보내.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자랑하기 바빴고 저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시어머니 속을 벅벅 긁었습니다. 제 동생의 학벌도 훨씬 좋고 직급도 더 높았거든요. 세상 일 알 수 없는 거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결국 성질을 부리며 네 동생 음식 좀 한다고 해서 걱정해주는 말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진다고 하며 자리를 회피하셨습니다. 그렇게 남동생은 친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3억 정도 지원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도 이왕 하는 거 잘 준비해보라고 했어요. 자식인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또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결혼할 때는 꼴랑더 1,000만 원 챙겨준 게 다면서 네 동생 사업한다고 하니 신나서 3억을 보태주셨다며?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너도 가서 사업하고 싶다고 동생이랑 똑같이 지원해달라고 해. 저 사업할 생각 없고 동생이랑 꼭 똑같이 지원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어머님이 나서서 이러세요? 넌 속도 좋다. 네 동생이 네 집안 돈을 다 가져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네가 제대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얼마나 더 챙기지. 저희 부모님 재산이고 그걸 부모님이 알아서 쓰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참견을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사람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했어요. 시어머니야 예전부터 저희 친정재산에 관심도 많았고 뭐라도 하나 더 얻어내고 싶어 하는 걸 알았기에 또 이러시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남편까지 압수해서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돈 빼서 남동생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 동생을 지원해 주는 건데 왜 시어머니나 남편이 서운해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왜 서운해? 딸인 내가 괜찮은데 당신이 뭐라고 서운하냐고. 어머니 말대로 동생 지원 안 해주면 그 돈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저남이 우리 모르게 받고 있는 혜택이 얼만 줄이나 알아? 우리 부모님이 자식 챙긴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냐고. 내가 당신한테 돈이라도 달라고 했어? 아니잖아. 똑같은 자식인데 당신한테는 뭐 제대로 챙겨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남은 지원을 턱턱 받으니까 서운해서 그런 거지. 서운하다는 생각하지 마. 그 돈 우리 거 아니고 처음부터 부모님 재산이었어.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도 생각이 드는 건지 갑자기 친정에서 제 동생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챙겨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꺼내지 말고 부모님 돈에 어디다 쓰든지 부모님 마음이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납득할 수 없었던 건지 술 먹고 동생한테 전화해서는 처남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챙겨주는 돈을 넙죽 받을 수 있냐 하면서 한 소리 했더라고요. 처남이 받는 게 아니면 누나한테 떨어지는 돈 아니겠냐. 처남이 그걸 홀랑 받아버리면 우리는 무슨 도움을 받냐고 했나 봐요. 다음날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혹시 자기가 부모님한테 지원받는 것 때문에 섭섭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가 섭섭하냐고 했더니 동생이 우물쭈물하며 남편이 전화했던 말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편과 한바탕 했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그 돈 우리 돈 아니라고. 친정 돈이라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 재산에 뭘 기여했다고 이래라 저래라요. 저남이 너무 눈치 없이 덥석덥석 받으니까 내가 한마디 한 거지. 그리고 처남도 나한테 자기가 그런 생각은 못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어. 당신이 이러면 나 부모님이 못 챙겨준다고 해도 절대 안 받을 거야. 우리 결혼할 때 기억나지? 나 시댁에 받은 만큼만 친정에서 받을 거야. 솔직히 우리 친정 가면 당신 왔다고 좋아하는 한우, 장어 다 우리 부모님이 사주시는 거잖아. 근데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사주시니 항상 우리가 샀지. 이제는
친정에서 이렇게 사주는 것도 안 받고 우리 생일날 챙겨주시는 돈 봉투도 안 만든다고 할 거야. 제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남친에게 얘기하니 남친도 순간 더 이상 싸움을 키우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자기가 너무 서운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동생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동생한테는 제가 잘 설명하기도 했고 더 일을 키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예정대로 동생은 음식점을 개업했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정신없이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먹고 살 정도만 벌었으면 했는데 올케가 친정 부모님 손맛에 닮아 그런가 음식을 정말 맛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회사는 물론이고 어린이집 도시락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한 번은 제가 찾아가서 도와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둘이서 하하호호 웃으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예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동생이 기업한 가게 위치를 물어보셨어요. 결국 음식점 열었다며 내가 팔아줄 테니까 어딘지 얘기해봐. 근데 거기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야? 네 생에 신경 써서 만드는 거겠지? 어머님이 나서서 안 팔아주셔도 돼요. 제 동생네 안 그래도 예약 다 차 있어서 정신없거든요. 그래도 사돈 총각에 기업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거하게 사 먹어봐야지.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역 근방에 차렸다고 하던데 거기가 어디야? 시어머니는 인터넷까지 들어가서 어디 위치냐고 집요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주소를 말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기껏 차린다는 데가 칼국수집이냐? 무슨 예약에 다 짜있어? 별로 바쁜 것 같지도 않더구먼. 그래서 내가 매출 좀 올려줬다. 양껏 주문했으니까 계산은 네가 해라. 네 동생 가게잖아. 집안 어른인 내가 돈을 내야겠어. 얼마를 주문하셨는데요? 내가 우리 며느리 동생이 사돈 총각이 음식점 개업한 기념으로 한턱 내겠다고 했거든. 너도 알다시피 너희 결혼하고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인사도 할 겸 100만 원 정도 시켰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 이렇게 시켜도 몇집 못 줄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자주 시킬 거거든. 다음 주에 우리 모임 사람들도 올 거고 앞으로 계속 시킬 테니까 결제는 한 번에 몰아서 하던지 물론 네 카드로 내는 거고. 어머님, 근데 거기 제 동생 가게 아니에요. 제 동생 칼국수집이 아니라 도시락집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뭐? 너가 저번에 주소가 여기 맞다고 했잖아. 그랬어요. 그때 동생이 기업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사실 제가 동생 가게 주소까지 달달 외우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헷갈렸나 봐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역정을 내면서 어떻게 이걸 실수할 수 있냐고 하며 까무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저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전화기 너머로 초인종 소리가 미친 듯이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울먹거리며 제발 와서 해결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남편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하세요. 여자인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창피해서 내가 아들을 어떻게 불러? 며느리 네가 와서 저 사람 좀 알려봐라. 네가 말 잘하면 될 거 아니야. 계속 쿵쿵거리는 탓에 현관문 망가지게 생겼어. 저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 현관 앞에 도착하니 칼국수 몇십 인분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화가 난 한 사람이 문이 부서져라 치고 있었어요. 배달기사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장님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처음 주문했을 때 가정집에서 이렇게 많이 시키는 것이 흔한 것이 아니니까 재차 물어봤다고 했어요. 근데 오면 돈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도 안심하고 음식을 만들었고 배달을 하러 왔는데 갑자기 돈도 내지 않고 문전박대를 해버리니 당황하신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보고 돈을 대신 내던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댁문을 열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상황을 듣고 있으셨는지 문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대로 앞에 서 계셨어요. 화가 난 칼국수집 사장님은 당장 돈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돈이 없다고 하셨죠. 밥 같은 거 시켰다면 보관해 놓고 먹을 수라도 있었을 텐데 칼국수다 보니 면은 퉁퉁 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쩍거린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라고 하셨죠. 네가 제대로 안 알려준 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잖아. 네가 빨리 돈 대줘. 그리고 이것들도 다시 가져가라고 하고. 제가 왜요? 그리고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너 나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지. 며느리가 돼서 이 사람이 난리를 치도록 문을 열어주면 어떡해? 어머님이 주문하시고 돈도 안 주고 사람을 밖에다가만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제 차 맞냐고 물어보셨다면서요. 근데 어머님이 맞다고 하면서 와서 음식 주면 돈 줄 테니 가져오라고 하셨다면서요. 어머님 때문에 사장님 다른 손님들은 받지도 못했대요. 이거 영업 방해죄예요. 시어머니는 배달이 오면 제 이름을 대고는 음식을 받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배달기사가 올 줄 알고 제 이름을 대며 사장이 내 이름 들으면 알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칼국수집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오시기도 했고 제 이름은 난생 처음 듣는 거라 이 아줌마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더 강하게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해결하실 건 해결해야죠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시어머니가 경찰서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당장 돈이 없으니 칼국수집 사장님한테 조만간 돈을 드리겠다고 사정을 했지만 칼국수집 사장님은 경찰에 신고해버린 것이었죠. 결국 남편과 제가 경찰서까지 가게 됐어요. 사장님은 음식값부터 오늘 장사 못한 것까지 다 배상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그런 사장님께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칼국수집 사장님도 아들 봐서 넘어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배상한 금액은 100만 원, 아니 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가니 시아버지가 왜 데리고 왔냐고 거기서 그냥 살게 두지 그랬냐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 탓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처음부터 사돈 총각 가게 주소를 제대로 알려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의 입으로 그런 거지. 나 이 꼴 당하게 하려고. 제가 어머니 보고 100만 원어치 제 동생 가게에서 사먹으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금 내 꼴 보니까 우스울 거 아니야. 아까 와서 상황 뻔히 봤으면서 해결해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잖아. 시어머니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한지 저를 째려보면서 달려들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제 머리카락이라도 뜯어서 본인 화를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도 제 동생 가게에 대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돈 총각이 처갓댁 돈을 다 가져갔다. 이제 너는 뭐 하나도 못 받을 거란 식으로 말을 해서 제 동생이 음식점 개업했을 때 괜히 미운 마음도 들고 했는데 막상 음식점 가서 보니 둘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자기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음식점이라 조금 여유롭게 일할 줄 알았는데 공장처럼 일을 했거든요. 조금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 올케는 가게 청소를 하고 동생은 홍보물을 만들어 광고하기 바빴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도 처남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 동생 가게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만 혼자 어떻게 골탕 먹여야 되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남편도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 본인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싶은 생각을 했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 넘는 행동을 하셨고, 어머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경찰한테 댔는데 남편 얼굴이 점점 차갑게 굳어갔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눈치 못 채고 본인 아들이 본인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너도 화나지 않냐고 하셨는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쏘아붙였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엄마가 말한 대로 장모님 장인어른 재산이 다 처남한테만 가는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했는데 보니까 처남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있을 때마다 모시고 다녀. 그 몸 불편한 처남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처가도를 탐내겠어.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넌 사위잖아. 아들이 할 일이 있고 사위가 할 일이 있는 거냐? 엄마 말대로 사위보단 자식 우선 아니겠어? 엄마 며느리한테 뭘 줄 건데? 이 집 내 와이프 맘으로 줄 거야? 아니잖아. 전화 보니까 몸 불편한 사람도 남한테 일 미루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사위 노릇 한 번 안 해놓고 저가 돈을 벌하겠어. 그런 내 모습에 부끄러워서 엄마한테도 그만하라고 했잖아. 근데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야겠어.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참패했는지 알아? 아니 얘가 왜 이래? 네 처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든.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질색을 하며 저보고 시댁을 나가자고 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 말씀하셨어요. 경찰서까지 다녀오셨으면 그래도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남자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신이 원하면 이혼도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제 엄마 안 보고 살 건데 그래도 너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과 이용딸이 생각하기도 했어요. 만약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면요.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 내 앞에서 소리쳤고 저에게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산다고 하는 모습에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고 말을 하며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칼국수 사장님은 처음 남편을 보고는 여기 왜 찾아왔냐고 거기 집에는 다시는 안 판다고 호통치셨죠. 근데 남편은 그러실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라고 했다고 하니 칼국수 사장님도 이상한 엄마 밑에서 아들이 아주 잘 자랐다면서 시어머니 단속만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과할 사람은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한 사람 더 남았다고 하며 갑자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선물을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싶었는데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주소를 착각해서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지만 않았다면 이 피해를 고스란히 남동생이 입을 뻔했으니까요. 경찰서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소식을 저희 친정 식구들도 한 동네에 있었기에 들을 수밖에 없었죠. 제 남편은 제 동생은 물론이고 올케네 부모님들한테까지 찾아뵙고는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 다들 화가 많이 났지만 남편이 한 달 내내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에 다들 마음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따로 저를 부르셔서는 남편이랑 헤어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너무 심한 행동을 했기에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혼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돈의 잘못을 사위한테까지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정신 못 차린 행동 때문에 남편은 고생할 만큼 했기에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만약 이대로 마무리가 됐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시어머니는 본에 차서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칼국수라고 하더라. 너 때문에 이게 뭐야? 그리고 도대체 네가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내 전화를 안 받아? 그 사람이 제가 뭘 하라고 해서 말 들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딱 맞는 별명이네요. 뭐? 너 지금 불난데 기름 붓니? 네가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런 거 아니다. 오해였다고 얘기하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제 남편이 어머니 연락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 가세요. 저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할 얘기 없으니까요. 저희 집 앞에서 시어머니랑 실랑이를 하고 있는 도중 남편이 퇴근을 했는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고는 싸늘하게 여기는 왜 오셨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들 보러 왔는데 엄마 반갑지도 않냐고 했는데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내내 엄마 목소리밖에 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그런가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중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들었나 봐요. 엄마는 어떻게 아직도 이러냐고 하니 시어머니가 울먹거리며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면 이러겠냐고 했는데 남편은 자업자득인 거 아니겠냐. 우리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붙잡고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미움받는 건 싫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돈 총각한테 가서 사과하고 사돈 댁에 가서도 싹싹 빌겠다고 했어요. 여태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했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할 거면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는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두들기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고 화장실로 씻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몇 분 뒤 시아버지가 도착하셨는지 호통을 치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셨고 시어머니는 아들이랑 풀고 가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저희 현관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 쉴 거라고 하더라고요. 동네에 소문이 날 만큼 났고 괜히 자기들이 가까이 있어봐야 너희들한테 도움되지도 않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부산으로 내려가시는 날까지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만나긴커녕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하면 남편에게 말 좀 잘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계기로 시어머니가 느끼는 점이 많았으면 했거든요. 평생 안 보고 살게 될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얼굴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호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시어머니도 더 조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애대을 해줘 그런가 제 동생 가게는 너무 잘 돼서 직원도 2명이나 더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생은 가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홍보만 주력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잘해서 그런가 다른 가게에서도 본인들 가게 홍보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동생은 가게 일도 하면서 홍보회사를 하나 차릴까 고민 중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시댁 가자는 말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얘기도 안 꺼내더라고요. 가끔씩 시아버지와 간단한 안부 연락만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어머니의 행동 덕분에 시댁이 멀어져서 스트레스가 없어 그런가 이번에 전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동생네도 아이가 생겨서 내년에는 저희 친정에 아이 울음소리만 가득할 것 같아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심내는 사람의 끝은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며 저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고 성실히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벨라디였습니다.